제5장 경기 성장과 경기 변동 계속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경기 변동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경기 변동은 이렇게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럼 여기가 저점, 정점, 회복, 성장, 수축, 후퇴 뭐 이런 식으로 지금 4개의 4국면이 있는 거예요. 1, 2, 3, 4 이런 식의 4개의 국면이 있어요. 근데 이 경기 변동의 4국면을 주식시장 흐름을 읽는 법이라는 일본인이 쓴 저서 책 제목이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인데요. 여기에도 4국면을 분석을 해놨어요. 근데 물론 이런 경기 변동과 딱 맞아 떨어지는 않지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로 4국면을 썼습니다. 경기 변동의 4국면을 보면 금융장세, 그러니까 돈질을 하면서 시장이 올라가더라. 그 다음에 실적장세. 돈질로 가다가 실적이 좋으니까 더 많이 가더라. 그 다음에 역금융장세. 실적이 좋게만 가다가 통화량이 위축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이 이제 없으니까 시장이 위축되더라. 그게 역금융장세. 시장이 죽으니까 실적이 개판이 되더라. 역실적장세. 실적이 개판이 되니까 다시 또 돈이 풀리고 다시 금융장세. 다시 실적장세. 엔들리스죠, 엔들리스. 도돌이표. 경기 변동이라는 것 자체가 도돌이표예요. 우리의 인생하고도 비슷하죠. 우리 인생도 도돌이표. 경기 변동도 도돌이표. 돈이 많이 풀려갖고 오르고, 실적이 좋아져서 오르고, 돈이 줄어들어서 내리고, 실적이 나빠져서 내리고, 이런 흐름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식시장 흐름 읽는 법이라는 일본 책에 나온 4국면입니다. 그런데 이런 4국면이 원래 경기 변동이 있다는 얘기죠. 경기 변동의 4국면을 한번 하나하나 보면, 일단 경기 변동 자체를 보면 특정 경제 변수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GDP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경기 변동은 특정 경제 변수만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GDP를 중심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무슨 뜻이냐면 우리 관련 경기 지표, 경제 지표들이 많죠. 근데 그 경제 지표들이 경기 변동 시기에 올라가고 내려가를 같은 방향으로 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GDP를 중심으로. 또 경기 변동은 주기적이고 순항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일정하진 않아요. 일정하면 사실 모두가 떼부자 될게요. 그죠? 일정하게 반복되면 이제 경제가 좋을 때네 주식 사먹고, 이제 경제가 안 좋을 때네 주식 팔고. 일정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성장하는지, 언제부터 경제가 위축되는지 일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주기는 모르지만 어쨌든 주기적으로 5년에 한 번이 됐던, 10년에 한 번이 됐던, 20년에 한 번이 됐던 주기적으로 반복을 합니다. 그 주기는 모르지만. 자, 그럼 경기 변동도 주식시장 흐름 읽는 4국면, 금융장세, 실적장세, 역금융장세, 역실적장세처럼 경기 변동도 어떤 국면이 있니?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변동에도 어떤 4국면이 있니? 있습니다. 경기 변동의 4국면이 호황, 확장 국면. 쭉 올라갈 때 말하는 거예요. 생산재 산업이 먼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막 만들어야 되죠. 생산재 산업이 좋아지고, 그 다음은 소비자 산업. 이제 쓰는 것들. 왜냐하면 국민들이 돈이 많아졌기 때문에 소비자 산업이 올라갑니다. 그게 바로 경기 화랑기예요. 경기가 화랑이다, 확장이다, 호황이다. 경기 후퇴 국면은 뭘까요? 정점을 찍고 경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정점이에요, 정점. 여기가 호황입니다, 호황.
그럼 내려가고 있는 요 후퇴 국면에서는 생산 소비가 감소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런 후퇴 국면. 후퇴하다가 이제 완전히 수축되면서 불황을 맞습니다. 여기가 불황 국면이죠. 불황 국면. 그럼 불황 국면은 더 안 좋아졌죠. 그럼 더 안 좋아졌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진짜 불황이다. 이런 말 있죠. 시장에 갔는데 손님이 하나도 없어. 시장 상인한테 아, 왜 이렇게 손님이 없어요? 아, 말도 마요. 엄청 불황이야. IMF 때보다 더 심해. 막 이런 말들 하는 분들 있죠. 근데 웃긴 거는 경기가 요즘 너무 좋네라고 할 때는 저 기억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주식투자 그렇게 오래 했는데 야, 지금 시장 갔는데 요즘 경기가 너무 좋아서 떼돈 벌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건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 경기라는 건 안 좋냐 더 안 좋냐 뭐 어떤 시장 상인들에게는 안 좋냐 더 안 좋냐죠. 너무너무 좋아서 돈을 긁어모으는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기 때문일 수도 있죠. 어쨌든 너무 불황이야. 너무 불황이면 다 망하죠. 다 망합니다. 망하는 걸 어렵게 말하면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자가 증가하고 심하면 공황 발생. 우리나라로 치면 IMF 때 공황이었죠. 그리고 미국으로 치면 대공황 시절의 공황, 그리고 또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에 가장 최근에 거의 공황 직전까지 갔던 시기가 가장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가 바로 거의 공황 수준이 아니었나. 공황 수준이 지나가면 바로 이 시점을 뭐라고 하냐면 저점이라고 합니다. 저점. 저점을 지나가면서 경제가 서서히 살아나는 게 바로 회복 국면이에요. 회복 국면. 회복 국면에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고 실업자가 감소합니다. 회복 국면 다음은 그럼 이제 끝인가요? 아무것도 없네? 아니죠. 도돌이표. 회복 국면 다음으로는 다시 확장 국면. 다시 생산재 산업, 소비재 산업 수요 증가하고 그러다가 다시 또 후퇴 국면. 다시 수축 국면. 마치 노래로 치면 뭐 다시 돌고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돌고 해가 뜨고 뭐 이런 노래 있지 않아요? 그래서 확장했다가 후퇴하고 수축하고 회복하는 그런 국면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자,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에서 경기 변동을 추정할 때 관련 지표들은 뭐냐? 근데 아까 우리가 봤듯이 보통 지표들 모두 GDP와 같이, 그러니까 시기적으로 같이라는 보다 방향으로 GDP가 바로 대표적인 지표라고 그랬죠. 바로 국민 소득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그 대표적으로 국민 소득이 증가하는 시기라면 여타 다른 관련 지표들도 함께 증가하는 거야 라는 걸 아까 말씀을 일단 드렸습니다. 자, 그러한 우리가 보통 보는 지표들은 산업 생산 지표들 또는 소비 관련 지표들 또는 투자 관련 지표들, 고용 관련 지표들, 뭐 실업률 같은 게 포함되겠죠. 통화량 관련 지표들, 뭐 M1, M2, 뭐 이런 통화량들, M1 소총이 아니에요. M1 뭐 그런 통화량 관련. 또는 우리 주식 투자자들 제일 좋아하는 말 나와요. 주가, 주식시장 관련 지표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면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제가 보기엔 이게 3대 지표가 아닌가 싶어요.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경기 선행, 동행, 후행은 뭘까요? 선행, 동행, 후행. 바로 우리 동행, 뭐 이런 TV 프로 있었나? 동행? 있었던 것 같은데. 함께 가는 거죠. 함께. 내 옆에서 함께 가자. 동행, 함께 가다. 선행은 뭐예요? 선행? 먼저 간 거죠. 먼저. 그럼 후행은 뭐예요? 나중에 따라오는 거죠. 나중에 가는 거. 자, 그럼 경기 선행 변수는 뭐예요? 지금 경기 지표가 바로 뭐라 그래서 그게 GDP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GDP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를 바로 경기 선행 지표라고 하고요. 그럼 GDP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뭔데? 돈이 얼마나 풀렸어? 돈이 많이 풀려야지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통화량이 많이 풀렸어? 돈이 많이 풀렸어? 그 다음 주가.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왜 주가를
선행지표라고 할까요? 그럼 주가가 뭐보다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GDP보다. 즉,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기 전에 바로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우리 하나의 팁을 알아야 돼요. 분명히 주가가 실제 GDP보다 먼저 움직인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GDP 기준으로 또는 경제 성장 또는 경기 변동 기준으로 예를 들어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아까 바닥 찍고 경기 회복해서 호황 가고 우리 이 시기를 지금 먹고 싶은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근데 주가는 먼저 움직여요. 그럼 우리 언제부터 사야 돼요? 여기서부터 사야 돼요. 바닥부터. 왜? 이때부터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럼 우리 언제 팔아야 돼요? 경기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팔아요. 요게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왜? 주가가 GDP의 선행지표니까. 주가가 GDP의 선행지표니까 경기가 진짜 불황이네 라고 할 때가 주가가 먼저 움직인다면 그때부터 움직이는 것이고 경기가 이제 완전 제일 너무 좋다 경기가 그때는 벌써 주식시장은 꺾이기 시작했겠죠. 왜? 주가가 선행지표니까 먼저 움직인다면서요. 경기의 바닥, GDP, 진짜예요. 경기의 바닥, GDP의 바닥보다 주가의 바닥이 더 빠르다는 얘기고요. 경기의 바닥, GDP의 꼭대기, 꼭지점, 정점보다 주가의 정점이 더 빠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제학적으로 선행지표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우리도 주가지수가 선행지표야 라는 걸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죠. 정확히. 경기 동행변수는 생산, 소비, 투자. 이게 바로 GDP잖아요. GDP가 생산 측면에서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에서 생산된 모든 것들을 생산 관점, 또 소비된 모든 것들 소비 관점, 투자된 모든 것들 투자 관점. 이게 바로 GDP잖아요. GDP 그래서 결국 GDP를 이루는 게 뭐예요? GDP는 결국 뭐로 이루어졌어요? 소비 더하기 기업 투자 더하기 정부 지출 더하기 순수출 그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GDP는 바로 이런 것들과 동행 변수다. 고용 일자리가 늘어나야지 GDP가 올라가는 거예요. 동행이래요. 동행 일자리가 늘어가는 그 순간 GDP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문재인 정부에서 1순위로 하는 경제정책이 뭐예요? 바로 일자리 창출. 1순위로 일자리 창출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일자리 창출하면 바로 경제가 좋아지기 때문에 바로 일자리 창출하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럼 또 기업들이 돈 버니까 투자가 촉진되고 이 모든 것들이 한 방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이에요. 경기 동행 변수. 자, 후행 변수는 이자율. 자, 이게 지금 같은 방향이라 그랬잖아요. 보세요. GDP가 높아졌어요. GDP가 높아지는 건 결국 뭐라 그랬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을 올려야죠. 이자율이 올라가겠죠. 이자율이 올라가면 경기가 다시 죽잖아요. 그런 효과가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올라가면 얼마 있다가 이자율도 올라갈 거야. 이 얘기, 그러니까 후행 변수죠. 자, 여기 다 이해하셨어요? 경기 변동 추정 시 관련 지표들은 GDP를 중심으로 GDP보다 먼저 움직이는 거 대표적인 게 주가 시장, 주식 시장. GDP보다 늦게 움직이는 대표적인 게 이자율. 제가 그랬죠? 주식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국민소득, 물가, 이자율. 자, 주식 시장보다 GDP는 늦게 움직이겠네요. 주식 시장보다 GDP는 늦게 움직이고 주식 시장보다 이자율은 GDP보다도 더 늦게 움직이고.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 경기 변동의 종류 보겠습니다. 자, 경기 변동의 종류는 키친 막 하니까 부엌 뭐 이런 거 같죠. 부엌. 키친, 주글라, 코츠네치, 콘트라티프 이런 거 막 경제학으로 자격증 시험 보는 과목에 대표적으로 막 이거 보세요. 1, 2, 3, 4 다음 중 틀린 것은 막 해갖고 섞어놓고 막 하는 대표적인 문제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이론은 아닌데 저희가 주식 투자자니까 주식 투자자들에게는 경기 변동이 중요하니까 좀 굉장히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경기 변동에 대해서. 그러니까 경기 변동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에 한번 순환하느냐 이 정도의 충격이면 아까 앞부분에서 뭐라 그랬죠? 어떤 경제적 충격에 의해서 경기가 변동하는 것들 그게 경기 변동이라면서요. 근데 그 충격이 어떤 거에 의한 거냐? 재고 투자에 의한 거 5년 주기, 설비 투자 10년 주기, 인구 변동 25년 주기, 기술 혁신 50년 주기. 이런 것들에 의해서 경기가 바뀐대요. 재고의 변동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경기가 바뀐대요. 5년의 주기에 의해서 경기가 바뀐대요. 설비 투자에 의해서 10년에 의해서 경기가 바뀐대요. 인구 변동에 의해서 25년, 기술 혁신에서 50년.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경기 변동이 뭘까요? 기술 혁신이죠. 기술이 한번 발전할 때마다 50년씩 움직임이 나오는 거예요. 굵직굵직하게. 그래서 최근 제4차 산업혁명이 아주 의미가 있는 혁명이라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 만약에 성공한다. 그럼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세계는 경제 화랑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안 탄 스마트카가 막 움직이고 로봇이 우리 각 가정에 하나씩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달린 것들이 우리 사람이 하는 일들을 많이 대신해주고 그럼 여러분들은 야 우리 직업 다 없어지고 우리 인간들 살기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따지면 원시 시대부터 지금까지 발전 자체가 자연도 힘들게 하고 인간도 어떻게 보면 힘들게 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요즘 뭐 핸드폰 때문에 다들 재밌어하고 행복해하지만 핸드폰이 얼마나 우리 지금 올가매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의 인생을 올가매고 있죠. 인터넷 얼마나 올가매고 있어요. 매일 뭘 봐야 돼. 인터넷 없던 시절이 그리울 때도 있어요. 조용히 책 보고 가끔 라디오 듣고 가끔 TV 보고 요즘에는 뭐 핸드폰에 뭐 톡이 왔네 안 왔네 문자가 왔네 안 왔네 뭐가 재밌네 재미없네 매일 그렇게 오늘 기사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류에게 이게 도움이 되냐 안 되냐를 떠나서 경제 성장이라는 측면 경기 변동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어쨌든 기술 혁신은 가장 강력한 경기 변동의 원천이에요. 그런데 그게 지금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진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짧으면 3년, 5년, 길면 10년 동안 기술 혁신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50년 동안 쭉쭉쭉 가는 거죠. 또 짧게는 재고 투자지만 한 10년 정도는 설비 투자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0년에 한 번 움직임이 나와요. 그래서 99년, 2009년 이런 식으로 크게 움직였는데요. 2019년 또는 18년, 내년이 2018년이잖아요. 그래서 상승장을 제가 외치는 몇 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그 근거 중에 이런 경기 변동의 주기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5년 주기가 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25년, 50년 주기는 아직 몰라요. 왜? 경제 성장 시기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슨 60년, 70년대는 무슨 70년대부터 경제 성장이 시작됐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떠냐라고 분석할 수 있는 조차도 뭐 한 50년 됐을까 말까요. 그잖아요. 무슨 40, 50년 때 우리가 경제가 뭐가 있었나요? 그죠? 40년대, 30년대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지. 그러면 외국 경제학자들은 어떻게 5년, 10년, 25년, 50년짜리 이론을 만들어냈냐? 외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몇백 년씩 됐잖아요. 유럽의 선진국도 몇백 년씩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이 이런 인구 변동이나 기술 혁신에 의한 굉장히 장기적인 롱텀의 경기 변동 이론들도 만들어낸 거죠. 종합적으로 본다면 요약을 해본다면 5장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은 경제학 책 전체에서 8분의 1 역할을 하진 못하지만 주식 투자자를 위한 경제학에서는 충분히 8분의 1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다른 파트, 어느 파트보다도 굉장히 자세히 한 거고요. 왜냐하면 다른 파트들은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 3장 같은 경우에 뭐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과 기타 미시 이론 3장의 제목만 보면 그거는 경제학 원론 쪽에서 한 300페이지짜리예요. 근데
5장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론은요, 경제학 책 중에 뭐 한 2, 30페이지 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적은 양인데 깊게 했다. 왜냐면 바로 우리 주식 투자자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꼭 필요하냐? 주식 투자자들이 결국은 경제를 본다는 게 뭘 보는 거냐면 지금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서 경제가 성장하는지, 1인당 근로자 1인당 생산성이 어떻게 증가하는지, GDP가 성장하는 게 경제 성장하는 건지, 뭐 이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경기 변동이라고 하는데 경기 변동의 원인들은 무엇인지, 수요 측면인지 공급 측면인지, 또는 이러한 재고 투자, 설비 투자, 인구 변동, 기술 혁신의 측면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주식 투자자로서 제일 중요했던 얘기는 또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GDP가 딱 이 부분이면 GDP보다 먼저 움직이는 게 주가다, GDP보다 늦게 움직이는 게 이자율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서 주식시장은 경기 전체에 대해서 경기 선행지수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로 5장 경제성장과 경기변동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